오늘은 세 번째 작품 김혜란의 입동 살펴봅니다. 자,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입동이라는 작품은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바깥은 여름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가리는 손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입동을 살펴봅니다. 자, 입동이라는 낱말 뜻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계절 나타내는 24절기 중에서 말 그대로 겨울로 접어듦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두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두 부부가 11월의 어느 날 한밤중에 도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1월 말쯤이 이제 입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와 비슷한 시간대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때인데 작품 속의 시간적 배경, 즉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 먼저 굉장히 짧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당연히 단편 소설일 거고요. 그리고 요즘 나와서 요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현대소설이겠죠. 자, 이 작품의 특징은 앞에 가린 손과 비슷합니다. 자,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현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안 읽어본 모둠도 많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읽어본 모둠 친구들이 말하기를 이 작품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참사죠. 세월호 참사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사고였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자식이 죽고 난 뒤 그 부모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들을 위로했던 그때의 우리는 과연 어떤 말과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일베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굉장히 폄하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해서 어묵탕 속에 어묵 같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났었고요. 그리고 단원고 아이들이 대학 입학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괴소문까지 돌아서 사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과 그 단원고 학생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바로 그런 과정을 또 같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짐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아직 자식이 없고요. 저는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잃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어떤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는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늘 한정적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아마 몇백만 명쯤 되어야만 다 알고 죽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동시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많은 정보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학작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정말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아본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지 않는 이상은요. 물론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때 이런 문학작품, 특히 슬픔을 다룬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한 발짝 다가가는 작은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다룬 문학작품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슬픔의 실체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겠구나, 이 정도의 깊이겠구나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를 겁니다. 김혜란의 소설 입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픈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짐작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슬픔을 가진 사람의 슬픔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슬픔에 한 발짝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작은 노력이 도화선이 되어 점점 더 그들의 슬픔이 어떤 것일지 실감하게 됩니다. 자, 문학작품은 결국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사회 안에서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 지금 문학작품을 통해서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를 하면서 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을 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려면 일단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뭐든지 되어보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다각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과 슬픔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금방 털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그 슬픔에 가 닿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타인을 진짜로 공감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 작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부부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부부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오해하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제로 드러내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작품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일단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듯 하지만 실은 타인의 아픔에는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의 삭막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쨌거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을 때 당연한 것이니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자,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글의 짜임을 보면서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정이 넘어서 자식을 잃은 아내가 갑자기 도배를 하자고 말합니다. 아닌 밤중에 도배. 그래서 이 작가 주인공을 통해서 과거로 회상이 들어가면서 왜 도배를 하게 됐는지 나오게 되죠. 자, 도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이 부부가 아끼며 정말 예쁘게 꾸며온 집 부엌 벽면에는 올리브색 벽지가 있습니다. 그 벽지에 복분자액이 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럼 복분자액이 왜 튀었느냐? 자, 부부가 자식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으니 어머니가 오셔서 이들의 살림을 돌봐주게 되십니다. 그 전에 부부가 아이를 왜 잃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아들 영우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그 스쿨버스가 아이를 그만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는 사망하게 되고 아이가 죽고 난 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슬픔에 빠져있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부터 선물이 하나 도착하는데 그 선물은 영우가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으로 만들었던 복분자액입니다. 아내와 나는 분노하죠. 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집에 이런 배려 하나 없이, 세심한 배려 없이 죽은 아이의 흔적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집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처사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복분자액을 보지도 않고 구석으로 밀어두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살림을 봐주시면서 복분자액 뚜껑을 여시다가 그만 온 벽에 복분자액이 튀게 된 거죠. 자, 복분자액이 튄 벽지를 그냥 두고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내가 그날 밤 바로 도배를 하자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주인공은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벽지를 사고 그리고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가서 죽은 아들이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다만 흔적을 발견한 부부는 그만 오열하고 말죠. 정말 지극한 슬픔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 현재, 과거, 현재로 돌아오는 구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번으로 와서 입동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볼게요. 저희가 입동이라는 제목의 그 절기상의 의미는 살펴봤었고요. 자, 이 입동은 어떤 걸 또 더 의미하고 있냐면, 자, 추운 계절, 겨울이잖아요. 자, 겨울이라는 계절은 두 부부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몰이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아는 채 살아가야 하는 부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겨울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동인 거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거죠. 부부는 계속해서 슬픔을 털어내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은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긴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아무리 극복하려 해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고통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올리브색 부엌 벽면이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올리브색 부엌 벽면은 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던 아내가 정말 정성을 들였던 부분입니다. 자, 이 집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아내가 그 올리브색 벽지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이 올리브색 벽지, 즉 부엌이라는 공간은 세 식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내는 이 공간을 계속 지키고 싶어 했고 아이와의 추억을 계속 떠올리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그 공간이 붉은 복분자육으로 오염되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과거의 행복이 훼손된 상황을 나타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아내는 그것이 붉은 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 아내가 다시 도배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중에 아파트 대출금을 보상금으로 갚자는 말까지 하게 되죠. 그 전에 두 부부는 너무나 상처가 크고 상심이 깊어서 아이의 보상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노라 생각하고 있던 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지금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부의 의지가 작게나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배를 하면서, 즉 의지를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의지가 좌절되는데요. 자, 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을 때 강인한 의지로 다시 일어섰던 부부의 마음은 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 이 부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 타인의 슬픔에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본인들이 그 입장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자, 일단 보험회사 직원, 어린이집 원장, 동네 여자들 모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안 됐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무심하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냥 말뿐인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내가 마트에 갔다 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를 잃은 여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보이고 그 차가운 시선을 느낀 아내는 그만 더 집으로 숨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주인공이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설정인데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더라 또는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서 굉장히 2차, 3차 상처가 되었겠죠. 세월호 부모님들도 그런 상처를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 즉 어떤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특혜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였겠죠. 자, 이제 그래서 8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내와 나는 같이 도배를 하면서 드디어 서로를 동병상련하게 됩니다. 자, 동병상련이란 단어는 서로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두 부부는 서로 아이를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부와 달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부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 부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주인공은 역지사지가 되고 나서야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느 정도인지 지극하게 알게 되었겠죠. 자, 주인공 또한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마 진짜 본인이 자식을 잃어보기 전에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공도 그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이웃들의 지나친 관심과 공감 없는 애도는 결국 이 부부에게 2차 가해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나를 같이 알게 되겠다. 자, 그래서 입동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슬픔을 배우는 그 슬픔과 관련해서 중요한 작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 형성평가를 풀어봅시다.